이 배우 김주혁 씨가 어제 오후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접촉사고가 일어난 뒤 김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주혁 씨는 최근 신작과 함께 방송과 영화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충격이 더욱더 큰데요. 하재근 문화평론가, 사회부 박현우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 기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일단 사고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4시 반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유명 아파트 앞 도로였는데 이 도로는 편도 7차선 도로입니다. 애초에 2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김주혁 씨의 차량이 그 옆 차선을 그랜저 차량이 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주혁 씨는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쪽을 살짝 들이받는 경미한 사고를 최초에 냈고요. 그 이후에 김주혁 씨의 차는 4차로로 옮겨갑니다. 그랜저 차량이 3차로, 김주혁 씨의 차량이 4차로에 있는 상황인데 잠시 멈춰서는 것 같더니 김주혁 씨의 차량이 여기서 그랜저 차량에 이번엔 조수석을 들이받고 이제 인도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화단을 넘어서 인도까지 돌진한 차는 인도에서도 약 100m 정도를 질주를 했는데요. 아파트 벽을 들이받은 뒤에 계단으로 구르면서 차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차체가 상당히 찌그러졌고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던 김주혁 씨는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 활동을 벌인 뒤 30여 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송 당시 의식도 맥박도 없었던 상태로 전해지는데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지만 김주혁 씨는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어제 오후 6시 반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네, 지금 추돌 사고가 나고 아파트 건물도 들이받고 뭔가 사고가 여러 차례 난 것 같은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랜저 운전자가 당초 김주혁 씨가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게 사고 원인과 관련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확인을 해보니 정확히는 가슴을 핸들에 기댄 채 양손으로 핸들을 감싸 쥐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였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2차례 사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격자가 이 상황을 본 상황은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 그 사이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첫 번째 사고가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었고 아주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때문에 김주혁 씨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이유가 첫 번째 사고 때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일각에서 병원 측에서 심근경색이 먼저 발생한 이후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 쪽에 통보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는데 확인 결과 경찰도 병원도 이런 내용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김 씨가 보인 증상이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와 유사하고 김주혁 씨의 아버지 고 김무생 선생님도 생전에 심근경색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CCTV와 블랙박스, 김주혁 씨에 대한 부검 등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김주혁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어젯밤에 받아서 오늘 오전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네, 김주혁 씨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이유가 최근에 영화 방송에서 참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또 나무조연상까지 며칠 전에 수상을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김주혁 씨가 나무조연상을 며칠 전에 받았고 뭐라고 약간 좀 농담 섞인 말을 했는데 영화로는 연기상 처음 받아봤다. 다른 분야에서는 심지어 예능에서도 상을 받았었는데 영화로는 처음 받았다고 할 정도로 뭔가 연기자로서 두 번째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김주혁 씨가 과거 젊었을 때 싱글즈라든가 네. 광식이 동생 광태라든가 홍반장이라든가 프라하의 연인이라든가 좀 로맨틱 코미디 같은 느낌으로 이제 청춘 스타로 활동을 했던 네. 거죠. 근데 청춘 스타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맡을 수 있는 배역에 제약이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역할을 맡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연기자로서 항상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김주혁 씨가 지금 나이가 40대가 되면서 이제는 옛날 청춘스타처럼 배역을 이렇게 골라서 맡을 필요가 없고 다양한 배역을 나는 맡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영화 그 나무조연상을 받은 것도 악역을 소화하면서 상을 받은 거고 이제는 아무거나 다 하겠다. 나 이제 비로소 나는 연기의 맛을 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여러 작품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터에 이런 사고가 나서 지금 그 팬들이라든가 동료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 김주혁 씨 사망 사고를 듣고 이제 오늘 방송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일생을 쭉 찾아보면서 이런 얘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우리도 좀 매정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참 마음이 허망하기도 한데 지금 김주혁 씨 같은 경우에 그 아르곤이라는 드라마가 네. 있었죠. 예, 그 드라마에서 보면 또 기자 겸 앵커의 역할을 소화를 하면서 네. 좀 저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했는데 예. 지금 그 여자친구 공개 연애를 했던 이유영 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이유영 씨가 그러니까 많은 팬들이 이유영 씨하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김주혁 씨하고 이유영 씨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 만나가지고 17살 나이 차이인데 굉장히 또 잘 어울리는 커플로 이렇게 사귀게 됐고 그리고 김주혁 씨가 마지막으로 한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이희영 씨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네.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도 해서 많은 팬들이 두 사람이 당연히 결혼을 할 것이다라고 뭐 결혼식까지도 막 다 상상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비보가 전해진 것이고 예. 이희영 씨는 최근에 신인 배우로 막 이렇게 막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촬영 중에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지방에서 촬영하다가 바로 이제 촬영을 접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고 이유영 씨뿐만이 아니라 김주혁 씨가 워낙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신망을 받고 있는 그러한 그 중견 배우였기 때문에 다른 연예인들도 다 촬영을 중단하고 다 똑같이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된 상황이고 이유영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팬들도 그렇지만 김주혁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면서 믿기지 않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유혁 씨도 계속해서 이게 정말이냐고 네. 정말 김주혁 씨가 돌아가신 게 맞냐고 계속 확인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현실감이 사라질 정도로 지금 충격을 받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현장에 있던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이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서요. 부디 좀 조심스럽지만 잘 회복을 하셨으면 네. 좋겠고요. 또 이게 유작이 돼버렸습니다. 네. 김주혁 씨가 흥부전을 재해석한 영화 흥부의 조혁 역을 맡아서 촬영을 했는데 마지막 작품이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유혁 씨가 이제 중견 배우로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연기를 하려던 찰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주혁 씨가요? 예. 예. 김주혁 씨가 지금 이 관계된 작품이 영화가 5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욕적으로 연기를 하려던 찰나였고 방금 말씀하신 흥부가 이게 이제 작품 자체가 촬영이 다 끝마쳐서 후반 작업만 남아 있는.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곧 개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거 말고 이 독전이라는 또 작품이 예.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의 촬영 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김주혁 씨 분량만은 촬영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량 촬영을 마치고 아마 내년에 이게 개봉이 되면서 유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말고 현빈 씨 작품에 현빈 씨 형으로 이제 특별 출연을 하기로 네. 돼 있었는데 그건 이제 안타깝게도 촬영 자체가 안 됐고 또 다른 작품들은 기획 단계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재정비를 해서 작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방금 그 드라마 아르곤 말씀하셨는데 네. 그 기자 역할, 앵커 역할이 배우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네. 배우들이 기자 역할, 앵커 역할 맡으면 항상 연기에 뭔가 혹평을 받으면서 저 사람이 연기를 저렇게 할 줄 몰랐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예. 그동안 성과가 잘 안 좋았었는데 김주혁 씨는 이번에 아르곤이라는 작품에서 앵커 역할을 맡았는데 굉장히 잘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그래서 김주혁 씨가 정말 연기자로서 거듭났구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그 김무생 씨가 우리나라의 어떤 중견 배우로 굉장히 그 깊은 어떤 인상을 사람들한테 남겼기 때문에 과거에 이순신 장군 조선왕조 500년에서 이순신 장군도 하고 네. 용의 눈물에서 이성계로 이성계 기억에, 역할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이 김주혁 씨도 앞으로 40대, 50대, 60대 가면서 중견 배우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특히 영화계가 많은 충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영화계는 거의 올스톱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 백윤식 씨가 주연한 그 영화 제작 보고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취소됐고 지금 개봉하는 영화 브라더 VIP 시사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행사 자체를 규모를 축소했고 그거 말고도 뭐 제작 보고회라든가 뭐 배우들 팬클럽
관련 팬사인회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면 중단되는 분위기로 그러니까 김주혁 씨가 20년 정도를 활동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배우들하고 그 같이 이제 그 출연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감독들, 작가, 뭐 수많은 스태프들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김주혁 씨가 소속사가 나무 액터스인데 여기가 또 소속된 배우들이 뭐 문근영 많죠. 씨라든가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이게 김주혁 씨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분간은 우리나라 영화계라든가 또 최근에 1박 2일 나가면서 네. 예능 쪽으로도 동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거의 연예계 올스톱 분위기로 이제 당분간은 추모를 많은 분들이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또 하나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남성 듀오 육각수였죠. 도미노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이분들이 활동할 때가 제가 좀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이 네. 흥부가 기가 막혀라는 노래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더욱더 안타깝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육각수 도미노 씨가 그 말씀하신 흥보가 기가 막혀 네. 그걸로 90년대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좀 이렇게 침체기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이 돌아가신 도미노 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컨츄리 꽂고 예.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중간에 또 일본 진출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얼굴을 잘 못 봤던 거죠. 근데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위암에 걸려서 예. 그래서 이분이 위암에 걸린 이후에 상당 기간 또 일본에 있었고 그래서 전혀 소식을 모르다가 예. 2015년에 한 지상파 예능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때 이제 그 육각수 완전체로 다시 흥보가 기가 막혀 노래를 부른 거죠. 예. 그때 이제 살이 너무 빠져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위암 수술 때문에 위를 절제해서 음식을 잘 못 먹어가지고 한 30kg 정도가 빠졌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그 완전체로 노래를 다시 불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요즘에 뭐 복고 바람도 있고 해서 예. 90년대 복고 어쨌든 그 신곡도 다시 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팬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를 하고 있던 터에 갑자기 이런 비보가 40대 전해져서 중반이시죠, 이분? 나이도 40대 한 45, 여섯 그 예. 정도 나이대밖에 안 되고 예. 그런데 이제 위암의 완치 판정이 나왔었는데 그게 또 간경화 합병증이 생기면서 이제 갑자기 사망을 했다고 해서 충격이 큽니다. 네, 저희가 좀 무거운 소식들만 전해드렸는데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100년 가약을 맺는 커플이 있는데 굉장한 세계 커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송송 커플 예. 오늘 결혼식을 올린다고요. 예, 송중기, 송혜교, 예. 송성 커플이 드디어 그동안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오늘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요즘 톱스타들의 결혼식을 뭐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사람들 피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원도, 제주도, 하와이 막 이런 데로 가는데 이제 송중기 씨,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 한복판 그 이 저기 인류 호텔 여기에서 옛날부터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결혼식을 했던 예. 거기에서 하는데 옛날과 다른 것은 인류 호텔에서 하지만 공개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 비공개로 사전 행사도 전혀 없이 뭐 사전에 사진 찍고 뭐 기자회견하고 이런 것도 없이 완전 비공개로 이 하객도 300명만 딱 불러 모아서 그렇게 한다고 알려졌고 예. 그런데 서울 시내에서 완전 비공개로 했던 또 다른 전례가 배용준 씨가 예, 예. 그렇게 예. 했었는데 배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3면이 다 막혔지만 한 면은 막지 못했다. 왜냐하면 한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들이 아. 한강 건너로 가서 한강을 넘어서 초망원 렌즈로 그 이 현장을 찍었었는데 요번에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남산으로 막혀 있는 곳에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 장소가 약간 야외라고 해서 예. 거기서 또 다른 곳에서 멀리 찍기 위해서 지금 취재 경쟁이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공개인데 지금 뭐 축가는 누가 한다, 네. 사회는 누가 한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축가 옥주현, 송혜교 씨랑 친하답니다. 아. 네. 그리고 사회는 혹시 그 뭐 동료 연예인이 하는 거 이광수 씨가 하는 거 아니냐 예, 예. 추정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 친구 중학교 제일 친한 친구겠네요. 송중기 씨 중학교 예. 동창 그렇게 일반인이 사회를 한다고 하고 뭐 기대를 모았던 이광수 씨는 이 축하 편지를 낭독한다. 아. 그리고 유아인 씨도 축하 편지를 낭독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박보검 씨. 예. 네. 이 송중기 씨랑 친하다고 알려졌는데 예. 박보검 씨가 반주 피아노를 한다고 해서 피아노 잘 치셨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반주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누구 반주를 한다는 거냐?
그래서 옥주현 씨 반주냐 아니면 아. 또 다른 축가 가수의 반주냐. 근데 팬들이 기대하는 것은 혹시 본인이? 송중기 씨가 직접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박보검 씨가 반주를 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팬들이 지금 기대를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비공개니까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비공개를 해도 어떤 식으로든지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과거에 심은하 씨는 결혼식은 비공개로 했지만 예.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하고 동영상을 기자분들한테 아예 다 뿌렸었고 옛날에 좀 기자 이제 촬영 편의를 봐주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배용준 씨 결혼식 때는 완전 비공개로 했는데 식장 내에 아르바이트생이 또 사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유출을 했던 전례가 있는데, 물론 예. 그렇게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근데 뭐 어떤 식으로든 조금 식장 내부의 분위기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송송 커플의 결혼을 참 축하하는 마음으로 다들 지켜보고 있을 텐데 사실 열애설이 결혼과 함께 발표가 됐어요. 예. 끊임없이 지금 부인을 하다가 발표가 예. 됐는데 그 얘기도 살짝 해주시죠. 그렇죠. 그 처음에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에서 네. 이제 만났다는 거죠. 그거 방영이 끝나고 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둘이 식사를 했다고 해서 열애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그냥 선후배 간에 밥을 먹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찾아갔던 거죠. 송혜교 씨가 뉴욕에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뉴욕입니다. 네. 송혜교 씨가 뉴욕에 집이 있는데 예. 거기서 송혜교 씨가 쉬고 있었는데 송중기 씨가 찾아갔던, 뭔가 송중기 씨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다. 이게 이제 와서 알려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또 목격이 됐다라고 했다가 또 부인했다가 뭐 취재 공세가 펼쳐지고 너무 과도한 취재 아니냐 막 이러다가 그 와중에 이제 결혼 발표가 나온 건데, 예. 그러니까 팬들은 뭘 그렇게 숨기냐라고 하지만 이게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청춘 남녀가 사귄다고 꼭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연예인들이 한 번 사귀면 팬들은 평생 기억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결혼을 할 때 하더라도 누구와 사귀었던 사람이 꼬리표가 결혼한다. 붙죠. 뭐 이혼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이혼 경력처럼 되니까 예. 특히 여성 연예인한테는 엄청난 편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게 당연합니다. 뭐 저라도 숨깁니다. 저는 연예인이 아니지만 공개 연애 절대 반대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숨기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 문제는 이미 결혼을 다 발표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저기 웨딩 촬영 이 정도는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니냐. 팬 서비스 차원에서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웨딩 촬영 간 거 아니냐라고 의혹이 나왔었는데 그런 걸 막 아니라고 막 하니까 뭐 이렇게까지 숨길 필요 있느냐. 근데 어차피 남의 사생활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송중기, 송혜교 씨는 거의 일반인 결혼하는 것처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하객 300명 딱 초대했는데 일반인 하듯이 본인들이 직접 청첩장 들고 다 찾아가서 그렇게 초대를 했다고. 그러니까 조촐하게 그냥 남들 하듯이 좀 이렇게 비밀스럽게 사적으로 그렇게 좀 행사를 치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까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 사회부 박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